있거나 고민이 되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주목! 안녕하세요. 알고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5월부터 낮 기온 30도를 기록하며 역대급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선풍기 한 대 더 사야 하나 고민 중일 젤리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선풍기 구매할 때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리뷰할 제품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던 제품이라고 생각 들다가도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건데요. 선풍기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막힌 부분은 서큘레이터와 선풍기의 정확한 차이가 뭐지? 라는 물음이에요. 일단 일반적으로 서큘레이터는 비슷한 스펙 선풍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비싼 경향이 있죠. 흔히 서큘레이터는 공기 순환 목적으로 사용하고 선풍기는 직접 바람을 쐬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서큘레이터는 15에서 20m 직선의 바람을 보내 공간의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거리는 길더라도 폭은 좁아요. 반면 선풍기는 4, 5m 근거리용이기 때문에 폭은 넓지만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죠. 하지만 실사용 시 두 제품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일반 가정집 크기 공간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일은 선풍기도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고요. 서큘레이터가 바람의 폭이 좁아서 근거리 사용 시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지만 1m 이상 적당히 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죠. 물론 원룸 형태의 대형 사무실에서는 공기순환으로 에어컨의 효율을 높이는데 서큘레이터가 효과적일 수 있고요. 여러 명이 한 기기로 바람을 쐴 때는 선풍기가 확실히 유리하겠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서큘레이터와 선풍기의 선택을 과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풍기를 검색해보면 3협, 5협, 7협 이렇게 선풍기 날개수가 다양합니다. 날개수는 바람의 세기 그리고 소음과 연결이 되는데요. 날개수가 많아지면 바람은 약해지지만 소음에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바람이 부드러워지면서 넓게 퍼지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반면 3협 날개를 가진 제품은 바람이 거칠고 직진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서큘레이터에는 3협 날개가 많이 사용돼요. 보시면 날개수가 많아지면 날개 하나의 면적이 작아지죠. 때문에 날개수가 많으면 날개가 회전할 때 작고 촘촘한 공기 단층을 만들어 부드럽고 저소음의 바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구매 시 날개수를 기준으로 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람의 세기든 소음, 바람의 재질은 날개수뿐만 아니라 선풍기 구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크게는 유무선 차이가 사용에 영향을 많이 주죠. 전자제품 쓸 때 케이블 정리는 늘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충전형 무선 제품을 쓰면 거실 한가운데에 선풍기를 두면서도 케이블이 인테리어를 해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솔직히 충전식 선풍기 쓰면서 충전 후에 케이블을 뽑아서 정리해뒀다가 방전되면 다시 꺼내서 충전하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전 장소에서 그대로 선풍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용 옵션이 생기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높낮이 조절은 기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높낮이가 고정 출시된 제품들은 사용에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낮은 소파에 앉아있을 때, 바닥에 앉을 때, 혹은 침대에 누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신체 일부분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적당히 높이를 높일 수 있어야 헤드를 조절해서 몸 전체에 시원한 바람을 쐴 수도 있습니다. 흔히 더위를 느낄 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선풍기를 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수분을 증발시켜서 유분을 유발해 피부에 안 좋기도 하지만 더위 해소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요. 팔, 다리를 식혀 신체 전체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높낮이 조절은 꼭 체크하시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24시간 내내 에어컨만을 작동시키는 건 전기세도 부담이지만 냉방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거실부터 방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풍기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선풍기 한 대만 사용하면 아무래도 불편이 크죠. 생활 공간에 따라 매번 이 선풍기를 옮겨줘야 하고 가구 구성원이 많다면 선풍기 한 대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세 개를 마련하려고 하면 수십만 원대 선풍기들은
비용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중요하게 보게 되었어요. 가성비 측면에서 적절한 제품을 찾아보다 일렉트로맨의 표준형 선풍기를 발견했는데요. 가격은 49,800원으로 불필요한 기능들은 빼고 표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을 텐데요. 오염 날개를 가진 유선 제품으로 미, 약, 강풍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회전과 180분 타이머 기능이 있는 표준형 선풍기입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최소 높이로 낮춰 책상 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죠. 후면에 손잡이도 있어서요.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고요. 후면 손잡이가 없다면 작동 중에 조금이라도 선풍기를 이동시키는 게 위험해서 저는 이 손잡이가 중요하다고 봐요. 손잡이 다 있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 선풍기들이 이 미니멀한 디자인을 강조한다고 손잡이를 생략한 제품들이 사실 많아요. 개인적으로 디자인 장점이 불편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렉트로맨 표준형 선풍기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편했어요. 또 선풍기 하단의 물리 버튼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요즘 선풍기들이 조작 방식 정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터치형도 많고요. 물리 버튼을 사용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펜 후면에 버튼을 넣는 경우도 있죠. 케이스가 다양한데요. 조작 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교한 영역으로 터치가 필요하고 야간에는 조작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잦죠. 물론 표준형 버튼식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조작성에서만큼은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툭 눌러서 쉽게 조작할 수 있잖아요. 다들 이 맛 아시죠? 자, 올여름 찜통 더위를 해소시켜줄 선풍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에어컨 의존도가 높아지는 요즘 선풍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에어컨을 단독으로 쓰기보단요, 선풍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에어컨 의존도도 낮추고 또 전기 절약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여름철 더위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시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럼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